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하락장이 굉장히 심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금융위원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좀 심각한, 저희 입장에서 심각한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세금은 받지만 금융자산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보호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금융위의 전반적인 생각을 알 수가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전에 이제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박상기 장관의 발언과 정말 한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픕니다. 슬프지만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20%에 이르던 김치 프리미엄이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근데 재밌게도 이게 한국 시장에는 영향이 있었지만 글로벌하게 사실은 이 발언들이 큰 영향은 없었어요. 또한 이런 발언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법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20, 30대 남성들의 표가 굉장히 한쪽 당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나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바람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정치적 문제와 뭐 금융적 문제, 그다음에 세금의 문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라서 가장 강력한 곳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강력하겠죠. 그래서 이 발언은 개탄스럽긴 하지만 이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 발언이 장기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부터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이 자본소득세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고자본 소득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소득세가 2배 정도 인상한 효과가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왜냐하면 기술주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리고 암호화폐도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퍼드가 또 끼얹었어요. 끼얹었는데 이 퍼드는 뭐다? 뭐 비트코인 자본 이득세 80% 부과. 사실은 이거는 좀만 생각해보면 미국의 현재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이거는 사실은 정말 저는 퍼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하는 이런 부자 증세,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이제 완전히 이걸 하겠다라는 발표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좀 찔러본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이건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거가 과연 굉장히 큰 하락의 신호탄이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암호화폐가 올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하시면, 물론 암호화폐가 미래의 어떤 기술주고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왜 6개월 사이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왜 올랐냐라고 생각하시면 이유는 단순해요.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돈을 어떻게 한다고? 더 풀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낼 건데 그 돈을 어떻게 한다? 기업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더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 정책의 요약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그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기 때문인 거고요. 그 찍은 달러로 그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상당수의 자금이 다시 암호화폐로 흘러가는 걸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를 찍는 사이클 자체가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바이든이 이 세금을 올리는 이유 자체가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 암호화폐 자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끝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거 자체를 굉장히 큰 퍼드로 일으켜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을 빼고 가격을 떨궈서 구매를 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패닉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6만 5천에서 5만 5천 사이에 이미 했어야 되지 않나. 저처럼 현금화를 하지 못했다면 그냥 가만히 막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안하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격이 빠진 거고, 가격이 계속 빠질 건지, 아니면 그만 빠질 건지. 그리고 또 하나, 48,000불서부터는 기관들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구매했다고 해서 48,000불이 안 무너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관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할 것이다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5만 불 미만에서 비트코인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단순히 한번 큰 조정이 왔었구나 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이 불안하시다. 그러면 업비트, 빗썸, 어플을 지우세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일수록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 차트 본다고 하루 종일 가족들이랑 통화도 못하고 시간도 못 빼고 취미생활도 못했던 당신에게 휴식을 주시고 잠을 더 푹 주무시고 취미생활을 하시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오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